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식물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눈을 밝혀주는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진 결명자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집에서 보리차처럼 구수하게 끓여 마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또 카시아 씨드라고도 부르더군요. 이렇게 작고 친숙한 씨앗이 그 이름에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결명자를 따라 걸어볼 길입니다. 먼저 이 씨앗의 생김새와 그 이름에 담긴 깊은 뜻부터 풀어보고요. 그리고 동양의학에서는 이 결명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지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대과학은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눈을 밝히는 씨앗, 결명자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결명자는 구수한 차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볶아서 물 대신 마시던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약초이면서 동시에 참 친숙한 식품이었죠. 결명자의 생김새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손에 올려놓고 보면 꼭 잘 다듬어진 작은 보석 같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약간 길쭉한 마름모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색은 잘 익은 대추처럼 황갈색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녹갈색 빛이 돌기도 합니다. 표면은 또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요. 양쪽 끝을 보면 마치 산의 능선처럼 뚜렷한 줄이 하나씩 솟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결명자, 이게 단순히 민간에서만 좋더더라 하고 전해져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규격집이라는 곳에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효과를 보증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기준서입니다. 다시 말해 결명자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약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경명자는 콩과에 속하는 한 해 사리풀 또는 여러 해 사리풀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을이 되어서 꼬투리가 잘 익었을 때 그 안에 든 씨앗을 수확하게 됩니다. 재배가 널리 되다 보니까 아주 귀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약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더 소중한 자원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결명자, 이 약초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이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결명자라는 이름에 담긴 지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학적인 이름, 우리가 학명이라고 부르는 걸 살펴보면요. 카시아 옵투시폴리아 또는 카시아 토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카시아라는 이름이 콩과 식물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명자가 콩과 식물의 일원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한자 이름, 결명자, 결명자입니다. 이 세 글자를 하나씩 한번 떼어놓고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결, 이건 막힌 것을 터트려주거나 해결한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명은 밝음, 즉 빛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는 씨앗이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럼 이 세 글자를 합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터트려서 세상을 다시 밝게 보게 해주는 씨앗, 이런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 본질적인 역할을 이렇게나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에 눈을 밝힌다는 뜻이 깊이 새겨져 있을 만큼 결명자는 동양의학에서 아주 오랜 시간 중요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의 의학자들은 이 씨앗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동양의학의 오랜 벗으로서 결명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의서죠. 동의보감에는 결명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명과 눈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여기서 청명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동자가 푸르스름하고 멀쩡한데 실제로는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결명자는 예로부터 눈의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염증성 증상 모두에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왜 결명자가 눈에 좋다고 보았는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화를 시켜준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간화,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된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걸로 몸에 불필요한 열이 많아지면 그 뜨거운 기운이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있는 눈으로 확 올라와서 충혈이나 통증, 건조함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결명자는 바로 이 과열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일종의 냉각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온 것이죠. 결명자에 대한 이야기가 딱딱한 의학 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 온 만큼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와 시 속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 속 씨앗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에 시력을 잃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꼬투리는 마치 염소의 뿔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겼고 그 안에 든 씨앗은 단단한 말의 발굽을 쏙 빼닮은 신비한 풀을 발견했죠. 이 씨앗을 정성껏 다려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놀랍게도 눈이 다시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씨앗의 모양을 따서 말발굽을 닮아 눈을 밝히는 씨앗이라는 뜻으로 마제결명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정겹죠? 이런 유명한 시구도 전해집니다. 내 나이 80에도 눈이 어둡지 않음은 본래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결명자를 마셨기 때문이라네. 이 시는요,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다가 과도한 독서로 시력을 잃을 뻔했던 한 노학자가 결명자차를 꾸준히 마시고 시력을 회복한 뒤에 그 기쁨과 고마움을 담아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결명자라는 이 작은 씨앗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빛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결명자는 아주 지혜롭게 활용되었습니다. 볶아서 차로 끓여 마시는 게 가장 흔했고요. 밥을 지을 때 몇 알씩 같이 넣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또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잠자는 동안 머리에 열을 식혀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믿었죠. 심지어 그 잎사귀조차 버리지 않고 나물이나 국거리로 사용했으니 약과 음식에 경계 없이 일상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누려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랜 세월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들, 과연 현대 과학의 날카로운 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그 가치가 증명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과학이 발견한 결명자의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고유 품종인 명윤결명의 유전자 지도, 즉 유전체 전체를 완전히 해독해낸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무려 4만 5천여 개의 유전자를 찾아냈고요. 특히 결명자의 핵심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안트라퀴논 계열 물질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콩과 식물보다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폴릭페놀을 만드는 유전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바로 이 점이 결명자의 뛰어난 항산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결명자의 가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위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한 실험 동물에게 결명자 추출물을 하루에 체중 1kg당 200mg씩 꾸준히 투여했더니 뼈가 파괴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눈 건강의 영역을 넘어서 뼈 건강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결명자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점이 참 많은 결명자이지만 세상의 모든 약초가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결명자를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결명자는 그 성질이 약간 차갑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에 열이 좀 많거나 그 열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 또 혈압이 높은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해서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혈압을 다소 낮추는 작용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명자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긴 여행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선조들의 염원부터 동의보감의 지혜, 그리고 현대과학이 밝혀낸 유전자 지도와 새로운 가능성까지 말이죠. 어쩌면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축적된 옛 지혜가 현대과학이라는 새로운 빛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